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서대문 이모 저모 천충 사랑인의 진행자 김득희입니다. (12월) 1년의 마지막 달입니다. 새해 맞이 이야기를 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1년의 마무리를 짓는 달이 왔습니다. 세월이 참 더덥다고 하기에는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바뀌는 사건도 있었으니 말입니다. 무엇보다 한겨울이 오고 있기에 겨울 맞이에 부족함이 없는지 계속적으로 확인을 해서 이번 추위에 잘 이겨내고 어려움 없이 한 해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박효신의 눈의 꽃 듣고 오겠습니다. 어느새 길어진 그림자를 따라서 따끔해진 어둠 속을 그대와 걷고 있네요. 손을 마주 잡고 그 언제까지라도 함께 있는 것만으로 눈물이 나는 걸요. 차가워지는 만큼 겨울은 가까워오네요. 조금씩 이 거리 그 위로 그대를 보내야 했던 계절이 오네요. 지금 모래에 젖는 꽃을 바라보며 내 모든 걸 당신께 주고 싶어. 이런 가슴에 그댈 안아요. 약하기만 한 내가 아니에요. 이렇게 그댈 사랑하는데 그저 내 맘이란 뿐인 거죠. 그대 곁이라면 또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을 것만 같아 그런 기분이 드네요. 오늘이 지나고 또 언제까지라도 우리 사랑 영원하길 기도하고 있어요. 나의 창을 흔들고 어두운 밤마저 깨우며 그대 아픈 기억마저도 내가 다 지워줄게요. 환한 그 미소로 끝없이 내리는 새하얀 눈꽃들 어느새 변한 것도 모르는 채
떠나려 눈물에 젖었던 슬픈 밤에도 언제나 곁에 있을게요. 지금 모래에 젖는 꽃을 바라보며 함께 있는 이 순간에 내 모든 걸 당신께 주고 싶어. 이런 가슴에 그대로 안아요. 울지 말아요. 나를 바라봐요. 그저 그대의 곁에서 함께 있고 싶은 맘뿐이라고. 다신 그댈 놓지 않을 타요. 끝없이 내린 겨울을 감싸요. 거리 가득한 눈꽃 속에서 그대와 내 가슴에 조금씩 작은 추억을 그리나요. 영원히 내 곁에 그대 있어요. 네, 천충사랑이 진행자 소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유득입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참 바람이 굉장히 좀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아, 선생님 네. 아침에 어떤 느낌 드셨어요? 이불 속에 있는데도 창으로부터 들어오는 바람이 남다르더라고요. 썰렁했어요. 근데 거실에 앉아 있는데 찬바람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이제 추운 겨울이 왔구나라고 느낄 정도로 바람이 많이 들어오던데요. 그러니까요, 날이 많이 쌀쌀해지고 있어요, 그죠? 네. 날이 많이 쌀쌀해져서 이거를 어떻게 하나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많이 날이 추울 때는 몸을 따뜻하게 해야 되는데 이게 한번 이렇게 찬기를 느끼면은 계속 그렇게 춥게 느껴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한겨울에 이게 따뜻하게 몸을 만들어야 되는데 참 걱정입니다, 이거. 그러니까요. 지금 이 날씨가 막 추워지는데 우리가 항상 절기를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절기 따라 정말 날이 변하는구나 하는 거를 그렇죠. 진짜 막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 달력을 떠나서 그 절기가 우리가 양력 음력을 다 떠나서 절기는 어떻게 속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벌써 12월 7일이 대설인데 그 대설을 맞아서 이번 한 주가 다 영하권으로 떨어진다는 게 정말 믿을 수 없고, 정말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면 또 눈이 내리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날씨가 이제 추워졌을 때 그 영도에서 밑으로 내려가면 영도부터는 눈이 오거든요. 비가 눈으로 되잖아요. 네. 근데 영도일 때는 눈으로 내려야 될지 하늘에서도 고민되는 게 비로 내려야 될지 걱정이 될 것 같아요. 네네. 사실 영도 때는 얼음이 얼잖아요. 그러니까 예. 영도 때 녹기도 하지만 영도부터 이제 마이너스로 내려가고 영상으로 되고 중간이기 때문에 영도부터 눈도 살짝 내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영하 1도가 넘게 내려갔다 그러면 모든 비는 눈으로 바뀌어가지고 내리는데, 이제는 대설이다 그러면은 큰 눈이 오는 때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게 눈이 많이 올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네. 참 근데 비도 그렇고 눈도 그렇고 별로 반갑지가 않아가지고 그렇죠. 걱정이 되긴 하는데. 네, 아직 서울은 첫눈이 내리지 않아서 이렇게 첫눈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은 되게 많을 것 같아요. 특히 아이들도 그렇고 막 기대를 할 텐데 나이가 있다 보니까 눈은 좀 안 내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근데 신기하게 이렇게 따뜻했던 계절에는 그 네. 눈이 제가 느꼈을 때 12월이 넘어서야 눈이 내렸다 막 12월 뭐 크리스마스 때 눈이 처음 왔다 이런 적이 네,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12월도 좀 온화하고 따뜻했다라는 게 이제 기억에 남는 계절이, 그러니까 연도가 많이 있긴 한데, 어쨌든 겨울이 오면은 한 판은 한 번씩 한 두 번, 세 번은 있다가 지나가잖아요. 그렇죠. 이 예. 한파가 오게 되면 그 맨날 수도가 얼고 길이 얼고 참 그게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음. 아직 한파가 온 건 아닌데 날씨가 추워짐으로 인해서 먼저 더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런 게 별로 없었는데 겪다 보니까 아주 많이 겪다 보니까 이제 예, 반백년을 겪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눈이 왔을 때 옛날에는 뭐 분위기가 좋다 어쩌다 그랬는데 이제 분위기보다는 저 눈에 미끄러질 텐데 저 눈에 그러니까요. 뭐 그러니까 내 신발 밑창이 혹시 안 미끄럽나 애들은 괜찮나 뭐 이런 생각부터 먼저 들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몸에 대한 건강에 대한 게 먼저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일단 눈길에 넘어지게 되면 크게 다치잖아요. 낙상을 하거나 뭐 이렇게 미끈덩하고 이렇게 발을 잘못 더 헛디거나 아니면 눈을 밟고 넘어진다고 하면은 되게 크게 다치다 보니까 어우 진짜 무섭습니다. 그 한 번도 제가 2년 전에 넘어져 다친 경험이 있어서 1월 19일이었던가? 근데 그때 다치고 계속 아팠던 기억이 있어서 날씨가 추워질 때면 되면은 참 나도 모르게 불안한 생각이 듭니다. 신발이 정말 안 미끄러워야 돼요. 네, 그러니까는 이게 맞습니다. 뭐 꽁꽁 언 날도 되게 위험하지만 이게 살짝 언 살얼음에 더 위험하거든요. 물기가 같이 있고 얼음이랑 물이 같이 있는 이 0도대, 이 영하 1도 때 이때가 더 위험해요. 그래서 그렇죠. 미끄덩 이런 것도 이제 심하고 근데 진짜 얼음 빙판에서는 뭐 장난 아니죠. 뭐. 네네. 그래서 참 겨울이 와서 걱정인데 신발 밑창이 참 튼튼해야 되는데 솔직히 뭐 이쪽으로까지 넘어가게 되긴 하는데 신발 밑창이 요즘에는 별로 미끄럽지 않게 나오지를 잘 않아요. 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신발 밑창 한번 만져보면요, 선생님, 오 이거는 미끄러질 재질인데라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네네. 그러니까 뭐 아이들 신발을 사러 이렇게 신발 가게 가게 되면은 또 메이커라고 하는 신발을 봐도 밑창이 미끄럽게 돼 있고 아이들 뭐 그 워킹화라든가 뭐 보게 되면은 어떻게 다 하나같이 미끄럽게 만들었는지, 그러니까 뭐 생곰으로 만든 신발이 별로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그냥 아주 가벼운 소재로 만들어가지고, 네, 그러니까는 뭐 안 미끄러진다 뭐 어쩐다 하는데 미끄러져요. 네. 그거 신고 미끄러지고 저도 자주 이렇게 미끄러져 봤거든요. 그래서 참, 그러니까는 무슨 저는 되게 유명한 신발을 사가지고 신었는데 그 신발 밑창이 너무 약해가지고 넘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신발을 신고 걷지를 못하겠는 거지. 뭐 그쵸. 신기는 신는데 버릴 수는 없는 거예요. 너무 비싸게 주고 사서 10 몇만 원 막 비싸게 주고 샀거든요. 그러니까 네. 신제품이라고 누가 이제 그 막 사라고 해가지고 이제 산 거예요. 네. 이쁘다고. 근데 사기는 했는데 계속 미끄러우니까 그 신발을 신으면은 어리가 쪼삐쪼삐 서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거 신발 신고 갈 때는 항상 조심한. 네 그리고 맞아요. 지하보도 지나갈 때도 미끄러워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냥 조금만 미끄러운 데만 밟아도 미끄러우니까 이게 완전히 머리가 그렇죠. 네, 길가에 보면 경계석이 있잖아요. 네, 그게 약간 거기 대리석처럼 돼 진짜, 네. 있는데 그게 그렇게 미끄럽고 그런 데는 장난 아니죠, 진짜. 눈이 왔을 때 집 계단도 미끄러워요. 그럼요. 예. 그리고 또 지하철 환풍기가 엄청 미끄럽습니다. 쇠로 돼 있잖아요. 쇠 있는 데는 진짜 밟으면 안 돼요. 쇠도 장난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얼어가지고 이게 그래서 철판 아이스크림이 나오는 게 철판 위에는 정말 미끄러워요. 그러니까요. 눈이나 뭐 이런 게 있으면은 미끄러워가지고 진짜 쉽지 않습니다. 걸어다니기가. 그러니까 그 눈이 많이 오면은 내 집 앞 눈쓸기를 꼭 하잖아요. 그럴 때 꼭 그 내 집뿐만 아니라 골목 앞길에 보면은 그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는 수도나 뭐 도시가스 이렇게 매몰 뚜껑이 많잖아요. 네, 맨홀이라고 하죠. 그렇죠. 맨홀이라고 하죠. 그 부위를 깨끗하게 좀 쓸어줘야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이 눈을 밟고 넘어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맨홀 뚜껑이 밟고 넘어지죠. 눈이 왔을 때. 거기는 무조건 밟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맨홀 뚜껑은 이제 금방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눈을 밟던지 비를 밟던지 이미 내 신발이 젖어 있기 때문에 거기를 밟으면 미끄러워요. 네. 그러니까는 가능하면 밟지 말아야 되고 쇠로 된 데가 다 미끄러워요. 맞아요. 다 미끄러워요. 그러니까 돌도 미끄럽지 않은 대리석 요즘에는 막 길도 번질번질해가지고 이쁘게 만든 데 있는데 그렇게 말고 안 미끄러운 게 최고고 사람들이 안전한 게 최고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이들 그 건널목에 보면 노란색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건널목을 건너기 전에 이제 그 아이들 노란색으로 해서 다치지 말라고 하는데 그 보도블럭이 미끄러워요, 선생님. 노란색 그게. 노란색 그렇죠. 그게 왜냐하면 페인트를 위에다가 그 뭐라 그러지? 그 코팅되는 페인트를 이렇게 칠해가지고 미끄럽죠, 당연히 그거. 네네. 그거 미끄럽더라고요. 위험해요. 그러니까 참 뭐 안전을 위해서 해놓는 것도 사실은 안전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우리가 좀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될 때입니다. 네. 예, 그러면 장윤정의 올레올레 듣고 와서 또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살랑살랑 불어오는 바람 타고 왔나요? 내 맘을 흔들 흔들리게 해놓고 알고도 모른 척한다면 너무나 얄미운 당신 올레올레 튕기지 말고 내게 다가올래 네 맘에 들었다면 나 한 번쯤 안아봐도 괜찮아 올레올레 멋지게 후끈하게 다가올래 살며시 입 맞춰도 나 모른 척 눈 감아줄게 힐끔힐끔 바라보는 그대 눈빛 알지만 모른 척 돌아서면 애 같아서 어쩌나 하지만 후회는 안 해요 내 맘에 쏙 드는 당신 올레올레 튕기지 말고 내게 다가올래 네 맘에 들었다면 나 한 번쯤 안아봐도 괜찮아 올레올레 멋지게 후끈하게 다가올래 살며시 입 맞춰도 나 모른 척 눈 감아줄게 올레올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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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튕기지 말고 내게 다가올래 네 맘에 들었다면 나 한 번쯤 안아봐도 괜찮아 올레올레 멋지게 후끈하게 다가올래 살며시 입 맞춰도 나 모른 척 눈 감아줄게 올레올레 올레올레 올레 네, 노래 잘 듣고 왔습니다. 지금 절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대설이 12월 지금 7일 날 들었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대설이라는 게 큰 눈이 온다. 그 눈이 가장 많이 내린다는 뜻에서 이렇게 대설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이때는 되게 이제 특이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는 동지하고 그 다음에 그 우리가 소설을 사이에 두고 대설이 들어 있는데 네. 우리나라는 입동부터 겨울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요, 다른 곳에서는 지금 대설까지를 가을로 본대요. 아. 그게 참 신기한데 네. 서양에서는 추분부터 대설까지를 가을로 봤는데 선생님 그게 이해가 좀 가세요? 아니요. 근데 저는 지금 대설까지 그렇게 안 추웠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나? 근데 대설부터 지금부터는 추위가 그러니까 강추위가 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이렇게 강추위를 그때부터를 겨울로 본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은 우리의 기억 속에도 가을이 지금 이때거든요. 이때까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나뭇잎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네. 그다음 바람에 막 떨어져서 막 바닥에 많이 쌓이고 이런 것까지 우리는 가을로 생각했잖아요. 늦가을이라고 생각했죠. 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내가 입동이 지났어 이제 겨울이야 얘기하면 가을이야 막 이래거든요. 네네. 지금 이건 가을이야라고 했는데 우리가 느끼는 가을은 지금까지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아, 찬바람이 옷깃을 여매게 하기 전까지가 가을이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진짜 보면은 우리의 기억 속에 나뭇잎이 떨어지고 땅에 막 이렇게 쌓여 있고 또 지금도 밖에 보면은 예. 그렇게 색깔이 이쁘게 단풍도 잎이 그렇죠. 들어 있거든요. 네네. 근데 우리는 이렇게 단풍이 들어 있는 때를 가을이라고 항상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춥지만 예쁜 산 뭐 이렇게 해서 가을 그 단풍 구경도 아마 얼마 전까지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 선조들이 그 절기를 통해서 겨울을 준비하라고 입동 겨울을 맞이를 해라. 문이 이제부터는 겨울이 올 거다라고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서양보다는 그 농사를 많이 짓다 보니까 이때쯤이면 뭘 하고 이때쯤엔 추수를 해야 되고 이때쯤에는 뭘 해야 된다고 알려주려다 보니까 그 절기가 입동도 있고 소설도 있고 대설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것도 이제 맞고 그다음에 우리 맞을 것 같아요. 맞으니까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서양에서도 바라보는 그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기준이 제가 보기에는 아주 한파가 와야지 겨울이다. 그리고 이제 그 전까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가을까지도 그 사람들은 이제 이 정도 추위는 가을이다라고 그쵸. 생각을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느낌이 들고 또 동양이 좀 더 추위를 많이 타는 사람들도 있지 않나.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냥 혼자 생각이에요. 네네. 이제 그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서 이렇게 이제 좀 바라보는 게 다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참 신기한 게 우리가 대설 이후 동지까지 기간을 5일씩 나눠가지고 또 이제 뭔가를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네네. 3후라고 이렇게 나눈다고 하는데 네. 제 1후 때는 삼박쥐가 울지 않는다. 박쥐가 있잖아요. 산에 사는 박쥐가 울질 않는데요. 아, 추워서 그러나 봐요. 네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그 이후 때는 네. 호랑이가 교미를 하여 새끼를 낳는다. 아, 예, 그리고 세 번째 3후 때는 우리가 그 당뇨에 좋다는 여주 있잖아요. 네네네. 여주가 돋아난다고 이렇게 하네요. 예. 한겨울에 나는 그거네요, 그것도. 그래서 이제 한국을 비롯한 동양에서는 입동 이후 소설, 대설, 동지, 소환, 대항까지를 겨울이라고 본다고 하는데, 그렇죠. 예, 서양에서는 이름은 이제 모르겠는데 추분부터 대설까지 가을이라고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네. 그리고 이제 제철 음식으로는 현재는 호박죽, 굴, 고구마 등을 많이 먹는다고 하는데 네. 선생님은 지금 시기에 가장 몸에 좋고 맛있는 혹시 음식을 소개해 줄 수 있으신가요? 저는 요즘에 그 고구마를 구워서 먹거든요. 전자레인지 밑에다 구울 수 있어서 굽는데, 가스레인지요? 네, 가스레인지 밑에 그 구이를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네네네. 너무 고구마가 달아요. 음.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동생이 줘서 먹었을 때는 그렇게 맛있지 않다. 이 고구마가 참 맛없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서 보관하고 있었는데 세월이 지나서 그런지 지금이 딱 철이어서 그런지 고구마 자체가 단맛이 그렇게 많이 도네요. 그래서 정말 맛있게 먹었고 그 지금 철에는 단감도 맛있지만 꽃감 그다음에 홍시 이런 게 참 맛있는 것 같습니다. 아, 홍시요? 네네네네. 그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고구마도 그렇고 홍시도 그렇고 네. 이제 그거를 저장식품이잖아요. 그렇죠. 저장을 하면 할수록 얘가 좀 더 맛있어져요. 아 그런가 봐요. 네.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당도가 더 높아져가지고 네네. 고구마도 좀 두고 먹으면, 근데 귤도 두고 먹으면 더 달고 다 달대요. 아 그래서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이렇게 발효가 더 되나 보나. 네네네네. 더 이게 이제 얘가 이렇게 좀 이렇게 뭐라 그러냐 끊어지나 뭐가 이렇게 해가지고 좀 영양분이 좀 달아지고 뭐 이런다고 하던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이상하다. 왜 갑자기 이 맛 저 맛도 없던 고구마가 단맛이 강해지셨지?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엄청 달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참 그리고 이 겨울에는 또 방어가
되게 대방어가 많이 나오는 철이라서 예, 방어가 참 맛있던 것 같습니다. 그 남편이 낚시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낚시 가서 좀 잡아오면 좀 가끔 먹고 있는데 진짜 대방어도 맛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겨울에는 진짜 생선들이 좀 많이 맛있는데 얘네들이 기름지니까. 아, 예,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사람들도 동물들도 마찬가지고 겨울이 되면은 털도 갑자기 많이 나고 살도 찌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겨울을 대비하기 위해서 지방을 자기가 축적을 한단 말이에요. 아, 네. 그리고 이제 산란기도 오는 애들도 있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막 자기네들이 막 그러니까는 몸을 춥게 하면 살이 찌고요. 몸을 네. 덥게 하면 살이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연적인 이치예요. 그러니까 추워지니까 얘네들이 살을 찌우고 막 하니까 그러니까 기름이 되게 기름지다 그래요. 그 방어도 되게 기름지다 그러는데 네네네. 되게 맛있어지고 해서 이제 겨울에 참 우리 회도 많이 겨울에 먹잖아요. 네네. 여름에는 먹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여름에는 먹지 말라고 예, 하죠.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예, 예. 예. 그리고 무가 이렇게 달아요. 요즘 겨울, 가을에 그 추수해서 김장할 때 쓰는 다발무는 무 자체가 달더라고요. 그래서 무가 좀 달고 맛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이게 겨울무는 뭐 예, 예. 김장할 때 쓰는 겨울무죠. 김장할 때 겨울무는 그거를 꼭 먹어 인삼보다 더 좋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네. 물을 많이 먹어라 그런데 물을 많이 먹는 게 겨울무를 더 많이 먹어라 이런 그쵸. 의미도 많이 있대요. 그래서 그거를 잘라서 이제 그것도 무말랭이도 많이 하고 동치미도 만들고. 예, 동치미 만드는 무도 되게 좋다고 하고 다 그러니까요. 겨울무는 다 좋다 하더라고요. 무가 맵지만 좀 맵긴 하지만 그래도 단맛이 되게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좋았던 것 같고 또 실질적으로 또 겨울에 지금 이렇게 딱 먹을 때 좋은 거는 그 연근도 좀 좋다고 하고요. 네. 그다음에 그 오리고기, 양고기, 소고기를 많이 먹으면 좋다고 하네요. 어탕 같은 게 몸에 회복을 많이 돕는다고 합니다. 뭐 일단 겨울이 되면은 그 저희가 밖에 있는 그 대봉씨가 맛있게 익어가는 때 아닐까요? 대봉씨도 좀 달달하고 맛있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곶감도 되게 맛있고 그 홍시나 대봉시도 참 맛있고 팥죽도 많이들 해먹는다고 하는데 참 그쵸. 근데 신기하게 네. 다른 내가 이제 사과나무나 뭐 이런 걸 많이 못 보긴 했지만 네. 감나무는 열매가 참 많이 달려요. 많이 달려요. 그리고 더 신기한 건 별로 안 썩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거는 막 금방 막 벌레가 많이 먹잖아요. 근데 감들은 내가 보면 별로 안 썩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길가에 좀 가다 못생겨 보이긴 보면 해도. 그 어느 집에 그 감나무가 열렸는데 정말 주렁주렁 잘 열려 있고 또 어떤 데는 감나무를 다 감을 땄는데 까치밥을 좀 남겨놓는 그 여유도 보여주시는 집도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네, 한두 개 정도 남겨놓는다는데 그쵸. 딱 어느 집은 한 개 남겨놓는. 선생님도 보셨군요. 네, 근데 그런 참- 여유도 보여주고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이 계절에 또 장도 담잖아요. 고추장 그쵸. 된장. 예예. 지금 메주를 이제 써가지고선 매달아 놓는 때기도 한데 네네. 지금 매달아 놨다가 봄 되면은 이렇게 다 장을 담그는 걸로 알고 네네네. 지금은 이제 메주를 겨울 내내 메주를 띄워요. 그렇죠. 띄운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띄우는 게 곰팡이가 얘를 먹어가지고 잘 이렇게 곰팡이가 많이 나오게 하는 건데 메주를 썼다가 메주를 띄운다라는 말을 이렇게 많이 하는데 이게 겨울에는 냄새가 별로 좋지 않지 않았어요? 그렇죠. 저는 메주 쓰면 냄새 나가지고 별로 안 좋아했는데. 그러니까 그 메주를 또 아랫목에 따뜻한 곳에다 놔두잖아요. 이렇게 이불 덮어놓고 그러면 그거는 이제 아마 하기 전일 거고, 그건 이제 두들기면서 그때일 거고, 이제 네모나게 만들어가지고 매달아 놓거든요. 예. 그러면은 매달아 놓는데 뭐 광에다가 매달던지 아니면은 뭐 어디에 조금 시원한 데다가 이렇게 매달아 놓고 와서 바람 잘 통하고 하면서 곰팡이도 잘 살고 하는 데다가 매달았던 것 같은데 네. 어쨌든 그때 곰팡이가 잘 쓸고 얘가 가벼워져야 돼요. 이게 무거웠잖아요. 그쵸. 가벼워지고 하면 나중에 이제 얘를 뽀셨나? 맞아요. 뻗어서 뿌시기도 하고 얘가 덩어리로 넣기도 하든 하여튼 잘 모르겠는데 얘를 또 간장에다 넣어 놓고
넣고 간장도 만들고 된장도 또 매주를 만들고. 가지고 된장도 만들고 또 고추장도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먹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참 한 가지 가지고 참 여러 가지를 많이 만들어낸다. 그렇죠. 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다가 뭐 간장을 만들 때는 조선 간장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죠. 그 간장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때는 뭐 숯도 넣고 뭐 고추도 마른 고추 넣고 맞아요, 여러 선생님. 가지 넣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간장이 그 어렸을 때는 별로 맨날 먹으니까 별로 안 좋았는데 지금 생각하면 참 몸에 좋은 거였다. 맞습니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 그러면은 조성모의 잘 가요 내 사랑 듣고 와서 또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그저 날 떠나실 거죠. 한 번쯤 날 위해 솔직해줘요. 가라시면 갈 텐데 왜 애써 숨겨놔요. 아직 난 너무도 힘드네요. 그 모든 사연을 잊어내기에 그대는 떠나도 사랑만은 남을 줄 알았는데 허무한 바람인가요. 가세요. 이제 편히 그댈 보내드릴게요. 함께한 정도 미련도 다 두고 가세요. 세월 가면 그대 잠시라도 문득 날 그리워하며 눈물 질 텐데 내가 언제라도 그대 목까지 아파줄게요. 그대 편히 갈 수 있게. 그저 날 사랑한 거죠. 거짓말이라도 듣고 싶네요. 마지막 부탁인데 그대 다 어렵나요. 아직 난 너무도 아프네요. 웃으며 이별을 맞아주기에 사랑이 떠나도 그리움은 남을 줄 알았는데 그마저 떠나가네요. 가세요. 이제 편히 그댈 보내드릴게요. 함께한 정도 미련도 다 두고 가세요. 세월 가면 그대 잠시라도
네, 노래 잘 듣고 왔습니다. 겨울철에 이제 우리가 그 보면은 날씨가 굉장히 많이 추워가지고 몸이 예. 많이 상하게 되는 경우가 그렇죠. 많아서요. 이 지금 한랭 질환이라고 하는 추위가 그 원인이 돼서 몸에 피해를 주는 질환이 굉장히 많이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저체온증, 네. 동상, 그렇죠. 동창 이런 게 이제 나타나는데요. 저체온증은 인체가 지금 우리가 36.5도잖아요. 네. 근데 그 온도보다도 1.5도 이상이 내려가면 몸의 상태가 심장이나 폐나 뇌가 기능이 저하가 된대요. 아, 정말요. 예, 그래서 심장 박동도 좀 느리게 뛰고 폐도 그렇고 뇌도 그렇고 좀 이렇게 움직임이 적어져요. 그래서 그렇군요. 이제 죽을 수도 있는 때가 그렇죠. 오는데 저체온증이 왔을 때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네. 심장이 늦게 뛰고 뇌가 이렇게 움직임이 적어지면은 몸에 마비가 오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심장 때문에 심장도 늦어지면 심장 마비가 오고 뇌는 뇌사가 오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있어서 좀 주의를 많이 해야 돼요. 그렇죠. 겨울철에는 특히나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혈관이 수축하고 혈압이 상승하기 때문에 심내혈관 질환 중 심근경색, 뇌졸중이 많이 생기고 만성질환자, 심내혈관, 당뇨병, 고혈압 환자들이 뇌경색이나 뇌출혈 같은 게 많이 걸리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체온증으로 동상도 많이 심하게 걸리고 또 어르신들이 특히 이 겨울에 또 많이 편찮으시게 되잖아요. 그래서 좀 더 많이 나라에서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저체온증이 왔을 때 사람들이 몸이 떨리거나 피로화감이 좀 많이 와요. 아. 그래서 추운 곳에 있으면은 자면은 죽는다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그렇죠. 입 돌아간다는 말도 옛날에 많이 했죠. 그거는 그냥 바닥에 찬 바닥에 얼굴을 대고 자면은 입이 돌아간다. 그러니까 구안나사가 온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차가운 데서 추운 데서 이렇게 되게 졸린대요. 피곤하고. 네네네. 이렇게 자면은 그냥 죽는다라는 맞아, 말이 맞아. 있어서 추운 데서는 절대 자면 안 된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렇죠. 찬 네. 바닥에 앉아도 안 되고. 그리고 기억 상실도 오면서 말도 어눌해지고 좀 이상한 증상이 계속 온대요. 그래서 이제 예. 가능하면 이제 사람을 봤는데 사람이 뭔가 이렇게 막 자려고 그러고 처지고 그러면은 봐야 되는데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예. 이미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대화를 안 해서 얘가 뭐 아파지는 건지 몰라요. 그렇죠. 네, 애가 원래 이렇게 말하니까 그래서 어눌한 말을 아까 한다 그랬잖아요. 네. 아이가 말이 어눌해가지고 말하는 걸로 알 수가 없고 볼을 만져보면 볼이나 어린 데가 빨갛거나 차갑고 빨가면서도 차갑고 또 축 처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네네네. 처져서 못 일어나고 이렇게 하면 추운 곳에 있었다 싶으면 얘는 이미 저체온증이 오고 있는 걸 수도 네네, 있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빨리 처치를 해야 돼요. 근데 구급대를 불렀다고 했을 때도 네네. 구급대가 오기 전까지 가만히 두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요. 예. 일단 온몸을 주물러주고 마사지를 좀 해줘야 되겠네요. 저체온증 환자가 발생을 했다면 일단 구급대를 부르고 그 아이의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게 제일 우선이겠네요. 네네. 그래서 따뜻한 장소로 빨리 이동을 하고 따뜻한 곳으로 못 가게 되더라도 빨리 옷이나 아니면 다른 걸로도 이제 잘 이렇게 그 사람이 쪼이고 있는 옷은 안 돼요. 네. 그리고 젖은 옷은 벗기고 그다음에 담요나 이렇게 따뜻한 파카나 이런 걸로 좀 덮어가지고 따뜻하게 해주고 네, 예. 따뜻한 물이나 초콜릿 같이 단 음식, 당이 바로 몸으로 들어가면 열을 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사탕 같은 거는 지금 먹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설탕 물도 좋고 초콜릿도 괜찮고 그러니까 단 음식을 섭취하게 해주면 됩니다. 네네. 예, 그리고 질식을 할 수 있잖아요. 이미 이 사람이 정신이 없으니까. 네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의식이 없는 환자한테 막 먹이면 안 되고 예. 아주 조금씩 물에 적셔가지고 이렇게 먹이든지 이렇게 상황을 봐가지고 하셔야 되고, 예.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 깨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급대가 오서 착각하기 전까지 계속 말을 시켜야 됩니다. 잠들면 계속.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계속 웅얼웅얼 하더라도 말을 시켜서. 네네. 예, 그리고
맥박이 없거나 좀 숨을 덜 쉬는 것 같다 그러면은 심폐소생술도 빨리 진행을 해야 된다. 아, 네, 그러네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되게 이제 저체온증은 참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또 동상 있잖아요. 네네네. 동상 같은 경우에 선생님 동상의 질환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혹시 아십니까? 일단 손이 빨개지고 붓는 거 아닐까요? 네, 손이나 귀나 뺨이나 턱, 손가락, 발가락 등 우리 몸의 말단부라고 하는 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말 끝에 있는 부분이 추위에 노출이 돼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 심장에서 따뜻한 열이 내려가는데 그거하고 거리가 먼 거예요. 그렇죠. 거리가 먼 데 있는 곳이 이렇게 동상을 입기가 쉽습니다. 날이 추울 때. 네. 그래서 코끝도 우리가 코끝 빨간 코 본 적 있잖아요. 네네, 많이 그것도 봤습니다. 사실 동상이 걸려서 그러는 분도 있어요. 네. 추운 겨울에 마스크나 목도리 제대로 안 해서 코가 밖으로 자주 나와 있기 때문에 빨간 코가 됐을 수가 있고 네. 귀도 빨간 게 많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뺨도 불그스름한 뺨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그렇게 동상이 어렸을 때나 이렇게 추운데 많이 있었던 거고 턱도 생길 수가 있어요. 턱도 좀 붉은기가 이렇게 핏줄이 생겨가지고 생길 수 있는데 네네네. 손가락, 발가락도 되게 심하게 걸립니다. 네. 근데 이게 더 이제 그런 거는 당뇨 환자분들 있잖아요. 예. 당뇨 환자분들이 발가락이 썩는다 그래서 자른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예, 들었습니다. 얘가 왜 그러냐면 발끝까지 당이 안 가요. 영양분이 안 가니까 썩는 거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근데 이 발가락이 끝에 있는 데가 또 차기도 하잖아요. 찬 네. 데다가 이 피나 영양분이 잘 안 가기 때문에 거기가 괴사가 오는 거예요. 그렇죠. 혈액 순환이 잘 되면 절대 괴사가 안 와요. 근데 네네. 당뇨 환자들은 그게 되게 심각하게 많이 옵니다. 당뇨의 문제는 당 관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몸에서.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켜서 이렇게 하고 그래서 동상이 오면 절단도 할 수 있는데 네네. 피부색이 점차 흰색이나 누런색으로 이렇게 아니면 누런 회색빛으로 돌아서 그러니까 죽어가는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검은색이라고 하기까지는 못하지만 네. 누런색을 띠면서 또 회색, 검은색이 좀 띈다 그래요. 피부 촉감이 또 단단해지고, 네, 그리고 피부 감각이 저하돼서 무감각해진다라고 보면 됩니다. 네. 일단 너무 무서운데요. 굉장히 무섭죠. 예. 그래서 이제 동상이 오는 것 같다 그러면은 반드시 아까부터 얘기했다시피 좀 따뜻한 곳으로 옮겨야 되고요. 네. 동상부에 갑자기 뜨거운 걸 대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옛날에 제가 밖에 눈이 많이 내릴 때 나가서 놀다가 손발이 좀 얼어서 온 적이 기억이 난 것 같아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엄마가 뜨거운 물에 손을 담그라는 게 아니라 차가운 물에 손을 담가서 녹이라고 했던 기억이 나네요. 네, 맞아요. 찬 걸로 해야지 되고 네네. 만약에 이제 좀 빨리 급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좀 아주 미지근한 거예요. 아주 따뜻하면 안 되고 미지근한 손수건으로 이렇게 물을 적셔가지고 이렇게 네네. 대라고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보단 좀 공기가 좀 따뜻한 데서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갑자기 뜨거운 데 들어가면 절대 안 되고 뭔가를 이렇게 막 하는 걸 조치를 심하게 하는 것보다는 따뜻한 곳으로 옮겨서 그다음에 이제 아까도 그러니까 동상에 걸린 거지 발이나 이렇게 끝에 동상에 걸린 거지 막 심각한 상태가 아니면은 그렇죠. 물도 마실 수 있으면 조금씩 마시게 하시고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남인수의 감격시대 듣고 와서 또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푸른다 환희에 빛나는 숨쉬는 거리다 네 품은 속살긴다 불타는 건가 불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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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의 사랑아 휘파람 불며 가자 내일의 청춘아
정열이 넘치는 청춘의 바다요 깃발은 펄렁펄렁 바람새 쫓구나 저다 바다의 사랑아 희망봉 멀지 않다 행운의 배띠다 잔디는 푸른다 봄 향기 감도는 희망의 대지요 새파란 지평철이 백마야 달려라 갈 거나 잔디의 사랑아 저 언덕 넘어가자 꽃 피는 마을로 네, 노래 잘 듣고 왔습니다. 지금 겨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네. 겨울에 걸릴 수 있는 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아까 동상에 대해서 말씀을 네, 드렸잖아요. 그렇죠, 선생님. 근데 동상이랑 또 비슷한 동창이라는 병이 있어요. 동창이요. 이게 동창이라고 하는 거는 습한 곳에 있을 때, 그러니까 추운 곳인데 네네. 아주 추위가 아니에요. 0도부터 10도 사이. 그러니까 가을 추위인데 네네. 너무나도 습한 곳에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밖에 나와 있으면은 네네. 말초 혈류 장애가 생긴대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얼굴에 이렇게 우리가 동상 걸렸네라고 하는데 이게 동상이 아니고 예. 이게 동창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부와 피부 조직의 염증 반응을 말한다. 추위에 노출된 피부가 가려울 때 흔히 동상 걸렸다고 말하는데 실제로는 동창인 경우가 많다라고 그렇군요. 얘기를 하네요. 그리고 이제 네네. 동상처럼 피부가 얼지는 않지만 손상 부위에 세균 감염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궤양도 일으킬 수 있어서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무서운데요, 선생님? 그냥 우리가 생각했던 동상이 아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동창인 것 같습니다. 그럴 것 예. 같습니다. 가볍게 가렵거나 이렇게 하고 긁으면 긁을수록 또 더 가려워지니까 많이 긁으면 안 되고 좀 마사지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이게 따뜻한 곳에 막 가 있으면 또 이제 더 가렵기도 하고 궤양이 생기고 물집도 생긴다고 하니까 조심해야 예. 되고 따뜻하게 따뜻한 곳에 있어야 돼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살살 마사지하는 게 제일 좋다. 긁으면 네. 안 된다. 예, 그렇게 해야 되고 겨울에는 정말 신발을 러닝화를 신으면 안 됩니다. 꼭 따뜻한 발을 따뜻하게 해주는 이렇게 부츠나 아니면 아이들 따뜻한 이렇게 신발을 사서 꼭 신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얼굴도 정말 목도리 잘해야 되고 목도리 뭐 여러 잘하고 가지. 장갑도 껴야 되고 네네네. 정말 준비해야 될 게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너무 걱정되고 무섭네요. 네, 그리고 또 침족병 및 침수병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네. 10도 이하, 그러니까 아주 추운 때가 아니에요. 10도 이하, 10도 그러니까 영상인 때잖아요. 근데 네, 그렇죠. 10도 정도 이하의 물에 손이나 발을 오래 담가 놓으면 물에다가 너무 오래 찬물에 담가 놓으면 피부 짓무름이 일어난대요. 네, 그리고 그렇군요. 축축하고 차가운 신발을 오래 신었을 때도 그런다 하니까 네네. 우리가 이제 비에 젖었을 때 추울 때 신발 오래 신고 있잖아요. 안 벗고 그러면 안 좋다. 굉장히 이거 침족병이나 발이 침수병에 걸린다. 부풀어가지고 맞아요. 이렇게 좋은 게 그렇죠. 아니래요. 그러니까 우리 그냥 그렇게 버티기도 하잖아요. 비가 왔으니까 뭐 그럴 수도 네네네. 있다고 많이 젖을 수 했는데 있다 생각하고 따뜻했기 때문에 잘 버텨온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그게 이제 네. 오래 가면 큰일 난다. 그 초기에는 가렵거나 무감각하고 저린 듯한 통증이 나타나다가 네. 증상이 진행되면 해당 부위가 부어 보이고 피부는 약간 빨갛게 되거나 아니면 파란색 혹은 검은색을 띠게 된대요. 시간이 지나면서 물집이 생기거나 조직에 개사가 오기도 해서 네네. 우리가 동상 걸려서 사고가 났다 잘랐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아는 것들은 아마 침족병, 침수병일 확률이 높아요. 그렇네요. 개사나 피부 궤양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온다고 하니까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젖은 신발과 양말은 빨리 벗어서 제거를 한다. 내 몸에서.
아, 적게 냅두면 안 돼요. 아까 동창도 좀 습한 곳에 있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리고 손상 부위를 따뜻한 물에 조심스럽게 씻은 후에 잘 건조시켜야 된다고 합니다. 아, 예, 예. 참 우리 몸은 너무 축축하게 있어도 안 되네요. 정말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진짜 많이 잘 지켜줘야지만 우리가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다.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 몸에 대해서 좀 우리가 알고 관리를 좀 잘해주고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정말. 네. 날씨가 추워지니까 대체로 저희는 날씨가 추워지면 감기에 걸릴 거만 예방을 해야 된다 생각을 했었는데 이 동상도 그렇고 동창도 그렇고 정말 조심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데요. 네, 너무 조심해야 될 게 많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나이가 들면은 그 고혈압이라는 만성 질환을 좀 하나씩은 갖게 되잖아요. 당뇨도 생기고 고혈압도 네, 생기고 네, 네, 맞습니다. 고지혈증도 생기는데 이렇게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게 되면 그 혈관이 좁아져서 또 찾아올 수 있는 심근경색이라든가 뇌졸중도 예방해야 되는 것도 정말 중요한 것 같고 또 아이들이나 그 누구도 마찬가지지만 그 보온을 따뜻하게 해야 된다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모두 이제 건강을 위해서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고 몸을 따뜻하게 하고 또 건조하게 해줘야 된다. 너무 건조하면은 네. 우리가 안 되지만 몸을 척척하게 축축하게 해놓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우리가 계속적으로 얘기해왔던 학교 화장실에 네, 화장지 선생님. 거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오고 있잖아요. 네. 근데 어느 울산 공립디고 학생회장 출마한 후보자가 포스터에 각층 화장실마다 휴지 설치하겠다. 아, 화장실에 휴지 없는 거 생각보다 많이 불편함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네네네. 이제 그거를 학생회장 출마의 그걸로 네, 목숨 걸고 지켜내겠습니다 하고 글을 올려놨어요. 참 정말 이게 꼭 어느 서울의 특정 중고등학교만인 문제가 아니라 전국에 있는 학교에 화장실에 휴지가 없다는 게 문제네요. 네, 이거는 좀 이제 뭔가 우리 이제 천중사랑이니 한번 이 끝까지 해가지고 한 학교를 위한 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우리 초중고등학생들을 위해서 초등학생들은 괜찮은 것 같은데 중고등학생들을 위해서 좀 우리가 힘을 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참 마음이 아파요, 진짜. 네, 제가 지금 어디서 찾아봤는데 네. 학교에 화장실에 휴지 배치를 안 해주는데 교육청에 신고해도 되나요라고 하는 카페에 올라온 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황당하면. 네, 고등학교 학생인데 휴지가 없어서 그 선생님들은 뭐 아껴 쓰지 않고 무분별하게 사용해서 휴지를 밤마다 2주에 두루마리를 3개밖에 안 준다. 배치해 놓는다. 그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너무 매우 불편하고 또 여학생들이 많은 데는 어떻게 2주에 3개로 버틸 수 없다. 화장실을 휴지를. 그리고 5일 정도는 다른 반에 가서 빌려와서 쓴다. 이렇게 얘기가 써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휴지 대소변을 볼 때마다 애들한테 소문내지 않고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휴지를 빌려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창피하고 그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휴지에 대해서 어디다 말을 해야 되냐고 그랬더니 참 그래서 학교 담임 선생님한테 먼저 이야기하고 개선이 안 되면 민원을 신청하라는 내용이 답글을 달렸는데 이거를 보는 학부형인 저도 학부형이잖아요. 정말 충격입니다. 정말 이거는 아니 세상에 어떻게 그 의식주가 우리나라의 기본인데 화장실에 휴지가 없는 건 정말 좀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윤도현의 잊을게 들으면서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화장실에 화장지 우리가 꼭 넣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너를 길을 걷다 멍하니 너를 지금은 내 곁에 없는 너를 그리워하네 바보처럼 나보다 행복하기를 바래 내 생각하지 않기를
더 좋은 사람 만나길 바래. 다시는 내게 올 수 없게. 안개처럼 사라져간 다시 못 올 그 지난 날 함께한